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 일일 가족 방송은 제가 유튜브에 저녁 때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다른 이야기는 이제 제가 밴드방에서 따로 이야기 드리고 시황하고 2차 전지 120병에 대한 이야기만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방송도 있고 뭐 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좀 어느 정도 맛보기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다른 것들은 다 공개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 2차전지에 대한 전략과 시황 중심으로 해가지고 밴드와 함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게 원래 8월 초에 나와야 되는 흐름인데 굉장히 늦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2차 전지와 비2차 전지. 근데 그렇게 나오면서도 어 장 초반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서도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종가로 가면서 500개도 안 되는 그렇게 뒤집히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장은 지금 말 그대로 힘이 더럽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매수세가 줄어들어도, 그러니까 매도세가 많아지진 않아요. 매수세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이 매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거나 프로그램 매도에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그렇게 끌려다녔던 종목이 넷마블이었는데, 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호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게 진짜 호재면 지금 위메이드는 날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공매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잡아 먹으려는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그렇게 5만 원 마디까지 올려 버리는 것은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공매도들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고, 반대로 이것들을 역이용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반등폭도 셀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차전지 너무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공개 전략으로도 계속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가족분들께는 워낙 편안하게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떻게 됩니까? 장 초반에 땡 하고 시작하자마자 에코프로 형제랑 퓨처엠은 시가 저가 출발이고 홀딩스는 시가 고가 출발이고 다 시가 저가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다? 과연 견디느냐가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그 이야기도 이것보다 아침에 더 써드렸죠. 테슬라가 저렇게 올랐을 때 2000년가 갭상승 출발하면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다. 확률적으로는 반반인데 좋았던 기억들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래서 봤는데 불과 2분 만에 이거 치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 시가 깨면 어떻게 합니까? 시가 깨면 건들면 안 된다라고 늘 이야기 드리죠. 게다가 지난 교육방송 때 교육방송이 아니라 일일가족 방송 때 시가 고가 시가 저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방송을 정상적으로 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시가 저가니까 매수 준비해야지 라고 했는데 3분 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깨고 있으면 눌렀다 가는 게 아니라 깼구나. 그러면 이게 속임수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가장 강한데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 타임 정확히 써놨죠 제가. 근데 이 타임에서 깨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헛방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어떻게 합니까? 2차전지를 매수로 딱 잡으려고, 특히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120평 치면 잡아야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어떻게 된다? 한 발 물러서야 된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움직이는 뭐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9시 6분 되니까 포스코홀딩스 시가 고가 형태인데 이거는 누르겠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에코프로 형제도 시가 깨고 있다. 그러면 오늘 급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아마 9월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동시만기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써드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개 전략에는 이런 직설적인 얘기들을 못 드려드리는데 진짜 쓰레기 같은 본인들이 의도한 상승이 아니면 허락해주지 않는 것이 우리 시장의 성님들의 특성이다. 즉 뭐냐면 이틀 동안 어떻게 됩니까? 엄청 매도 쳐놨어요 얘네들이 2차전지에다가.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에브리바디 다 해서 개인들한테 떠넘겼는데 어제 어떻게 됩니까? 어젯밤에 테슬라가 9%나 올라가니까
당연히 2차전지의 기대감이 엄청 부풀어 있겠죠. 근데 아침에 갭을 보통 저 정도면 3-4% 띄워야 되는데 그것도 못 띄운 데다가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본인들이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차라리 이럴 때는 어떻게 곧버스를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곧버스가 어떻습니까? 시가 잡고서 오늘 시세가 냈죠. 많이는 못 냈습니다. 오늘 2% 밖에 못 올라왔어요, 얘네도. 근데 어찌 되었거나 어떻게 합니까? 역방향을 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저랑 같이 하고 있으면 당일도 그렇고 역방향을 탈 이유가 없어요. 불과 장시작 10분 만에 어떻게 합니까? 예, 흐름들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 2차 전지를 막 벼르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흐름들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일단 단타 음식은 알테오젠이다.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거든요. 저는 개인 성향상 단타를 리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몰라서 리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직장인 분들인데 단타를 리딩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인 분들이 일 안 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9시 11분 13분 이 자리였는데, 이때 기억이 플러스 3% 올라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0% 이상 올라갔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리딩이라는 것이 제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다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단타 종목으로. 그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의 흐름들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9시 16분에 이제 모든 2차 전지가 음전해 버렸죠. 그러니 우리는 이미 5분 정도 만에 '아, 오늘 2차 전지가 그렇게 좋지 않구나. 굳이 급하게 접할 필요 없겠구나.'라고 했고, 다시 10분 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흐름들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어떻게 됩니까? 2차 전지 노리신 분들도 그냥 놀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장을 계속 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 놨죠. 에코프로 흐름의 움직임은 거의 예술이다. 이거 자기네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런 식으로 패 버리면 어마무시하게 불공정판에 있으니까 늘 조금 더 확인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에 285,500원 뭡니까? 120평짜리죠. 이 자리 바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공개 전략에는 120평짜리 기다린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모든 분들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없다 보니까 뭐 누군가는 잡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오늘의 흐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 깨고 내려가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다 걸려 있는데 다 깰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이것들 다 하락관통하면 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랑 함께하는 이유고, 말 그대로 소정의 불과 월 22만 원, 더 길게 하면 더 싸지죠. 불과 이 금액만 지불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 한번 잘못 들어가면 불과 5분 만에 그 손실 금세 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피할 수 있는데 지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오늘 오전에 이야기 드렸던 흐름만 이야기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9시 30분 정도 되면 오늘 할 거 없다. 혼자 하실 필요 없고, 오늘 그냥 지켜보면 된다고 땅땅땅 때린 거죠. 이것도 확인하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보통 9시 10분, 20분이면 오늘 한다 안 한다 이미 결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엔터 콘텐츠 게임도 주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구장창 모아가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13,500원부터 이 자리가 맞이기 때문에 이 구간 지금 딛고서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막말로 마디 하나만 가지고도 저랑 평생 함께할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 마디들이 얼마나 효용이 가치가 있는지 그냥 공개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겠죠. 자, 그러니 그 9시 30분에 뭡니까? 자, 이제부터는 그냥 천천히 보겠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2차전지를 엄청 매수하고 싶어도 흘려보냈고, 자, 제가 여기 시황하고 2차전지의 120평에 대한 전략만 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흐름이,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습니다.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시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즉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일 매매를 접근하실 때 음봉이면 접근하지 마세요.
떨어지는 칼날 받아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실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되면 거의 찍기로 가게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 받는 거는 찍기다. 그런 흐름들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겠고, 자 어찌 됐거나 지금 오신 분들 요 시황 잠깐 체크하고 2차 전지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사총사 120평 자리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마감 형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쵸? 드디어 관통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날 기억하세요? 지난주 목요일날 저날 데드크로스 일어나는 날인데 관통 나오면 진짜 안 좋은 건데 관통은 간신히 1포인트 차이로 피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확인사살로 갭상승해서 관통 장대 음봉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대체적으로 다시 한번 2495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이 자리가 그냥 쉼없이 내려와 가지고 2000지도 툭툭툭 떨어진다? 그러면 가장 베스트의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목, 그 다음에 900 마디자리 22평 다관통 떨어졌습니다. 얘 122평 어떻게 짓는지에 따라서 생각보다 우리 시장의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이 자리가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좀 물려서 갖고 있는 투자적 관점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오늘 다 올라왔어요. 재밌죠? 시장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아직까지 그 바닥에서 고개 드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시황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는 주도주 정도만 그렇게 신경 쓰시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하셔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은 생각보다 개인들이 매수에 쏠리지 않죠.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떨어지면 얘네들 막 8천억 들어가고 5천억씩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겠죠.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 잠겨서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개인들 슬슬 눈치를 보고 있다라든지. 제가 재밌는 거 하나는 아침에 모닝브리핑 때도 이야기 드리지만 뭡니까? 지금 애플의 120평 이탈 여부에 따라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중요한 판이다. 일단 시황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글쎄요 에코프로가 지금 음봉이 어우 몇 개입니까? 잠깐 양봉 하나 나오고 계속 나오죠. 얘가 120평 닿으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 같긴 해요. 그쵸? 그 자리가 좋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장중에 오후 들어서 한번 쭉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3분봉으로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 밑으로 눌러 끝내야지 정상적이지, 저렇게 올라가는 거는 속임수이거나 진짜 양전하게 되면 저거 추격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 어떻게 됩니까? 양전하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렸어요. 그러면 저거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매수 꼬시기가 되는 겁니다. 일봉엔 드러나지 않는 흐름이 되겠죠. 지금 122평에 81만 9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82만 원 정도 되겠죠. 이 자리 다이렉트 내려오면 저 자리가 승부 자리다. 에코프로 비하면 22평 관통했죠. 그러니 저 자리 굉장히 기대하고 고대했던 자리인데, 더군다나 한 지금 에코프로 비하면 떨어지는 흐름에서 한 매수했다가 한 만 원 정도 스크래치가 났거든요. 바로 복수해주고 싶은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패스 넘기는 겁니다. 왜? 이제는 오늘 공개방송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기 좀 그런데, 잘 보세요. 늘 이야기 드리지만 122평 디드맨 목표는 일목 하단까지. 근데 이거 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찍든지 다시 지지와 저항을, 그러니까 지지로 만들었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는 거를 확인하면서 리바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젠 어떻게 됩니까? 에코프로가 내려온 만큼 에코프로 빔도 만약에 내려오면 얘 리바운드에서 122평까지의 반등폭을 먹으러도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120평 딛고 일목까지 가는 확률보다 120평 이탈해서 다시 120평 올라오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얘는 기대 수익이 33%인데 만약에 얘가 기대 수익이 15%다 그러면 그래도 얘를 비중을 훨씬 더 태워서, 혹은 레버리지까지 태워가지고 얘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왜? 확률적으로 더 높은 확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반복해서 얘기 안 해요. 이거는 다음 또 일일 가족 방송 때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공개 방송이니까. 그 정도 인지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못 깼죠? 55만 5천원짜리 깼죠. 그러면 지난번처럼 이 흐름만 나오는지만 눈치 보면 되는 거고, 오늘 개인들 또 매수했죠. 얘는 매수를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얘는 다시 한번 기세를 잡는 구간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일반 개인 아니라니깐요. 일반 개인이면 당연히 이렇게 밑으로 빠질 텐데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포스코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추격할 줄 알아야 된다. 추격할 줄 모르면 그냥 저랑 같이 에코프로 형제를 노리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포스코 퓨처엠 얘도 이제 120평짜리 오죠. 382,000원짜리입니다. 이 자리 얘도 아마 두 번째로 올 것 같은데 노릴 수는 있습니다. 노릴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음봉 나오는 날 말고 양봉 나오는 날 노려가지고 컷자리 잡아서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흐름도 같이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 같이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일 가족 방송을 유튜브 보시는 분들하고 공개적으로 좀 같이 알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가 밴드방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좋은 자리 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땡큐인 거예요. 기대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이 자리들 잘 노려 가지고 한번 또 재밌게 매매적 관점으로 먹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